이번에는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검측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전 시간에는 물적 요소의 배제 중에 안전 검측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아주 여러 가지로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검측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검측 방법을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대상을 검측하느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외부 검측부터 연도 검측까지가 쭉 나오죠. 먼저 외부 검측을 먼저 봅니다. 외부 검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에서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산하는 형태로 간다. 이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리고 이제 승하차 지점 주변이라거나 혹은 침투가 가능한 창문이나 출입문 그리고 상하수도 맨홀 뚜껑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테라스나 주차장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내부 검측이 있습니다. 내부 검측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 주 출입로죠. 그리고 행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의 기계 설비가 있는 장소 같은 이런 부분들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뒤섞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중화하고 공개가 되어가지고 개방이 되어서 같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가장 취약한 장소죠.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하창해야 돼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별표가 3개짜리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확산해 가면서 검측을 한다. 그리고 검측을 할 때에도 주로 보일러실이나 변전실이나 기계실 같은 거 그리고 위험물 보관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검측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중지역입니다. 주로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뒤섞일 수 있는 일반인들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요. 로비나 복도 그리고 엘리베이터 화장실, 계단, 휴게실과 같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자판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신문 판매대가 있다거나 혹은 청소 도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공중에 개방이 되어 있는 다중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방검측입니다. 이 방검측에 있어서는 주로 모든 표면을 손으로 다 눌러봐야 돼요. 촉각을 통해서 다 더듬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한폭탄 같은 경우는 시계 가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봐야 되고 모든 방을 다 훑듯이 전부 다 검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구역을 나눠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닥이 1단계예요. 그리고 벽이 2단계, 그리고 천장이 3단계, 그리고 천장 위쪽이 4단계예요. 그래서 전부 다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죠. 바닥, 벽, 천장, 천장 내부 이런 형태로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자, 무조건 두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고 순서예요, 순서.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바닥, 벽, 천장, 천장 내부 이렇게 갑니다. 전부 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문자를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야외 검측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요즘에 잘 안 하지만 벼농사에 뭐 벼베기를 한다거나 모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준공식이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들은 경계 울타리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안쪽에 단일 통로를 만든 다음에 공사 시작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안전 유지 작용을 그 반경 내에 다 하셔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의 기념식장이죠. 이런 경우들은 기념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돌발 상황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비상 대피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식장에 부착되는 여러 가지 부착물들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 검측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에드볼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 이런 경우들은 이제 가스에 따라서 화재가 난다거나 뭐 이랬을 때 특히 문제가 되죠. 폭발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숙소 점검 검측입니다. 이 숙소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출입 인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와 있는 전기, 소방, 가스, 난방, 소음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해 가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죠. 그다음 운동장 검측입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장이 굉장히 넓은 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구역을 세분화해서 일단 책임 구역을 정해가지고 각각 실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외부나 직지고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검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단일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출입 통로를 줄여서 검측을 일단 검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죠. 그리고 운동장에 들어오는 많은
이 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차량 검측이죠. 이거는 이제 경우 대상자 VIP가 타고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 지원 차량이나 일반적인 출입 차량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검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내 외부 그리고 이제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검측하게 되는데 이때 검측을 할 때는 반드시 운전사가 입회해야 됩니다. 이제 운전사가 보는 앞에서 실시해야 되는 이게 가장 신뢰성이 있고 가장 이렇게 반발이 적은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 연도 검측입니다. 이건 이제 길가에죠. 이런 경우들은 책임 구역을 여기도 할당을 해서 반복 실시를 하시되 이게 이제 폭발물이 설치가 됐다거나 혹은 원격 조정 장치가 있는지를 특히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불순분자들이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구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교량이라거나 내부에 암거 즉 통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혹은 능선 맨홀 뚜껑 공사장 이런 부분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실시 요령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일반적인 실시가 있고 정밀 검측이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이랬을 때 둘 다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실시 요령은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도 꽤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최근에 개보수가 된 현황이 있으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보수가 된 거 있으면 그리고 설계도 등의 어떤 측정 자료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방해 통로나 아니면 밀폐 공간 혹은 비밀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로의 장애물이나 방해 가구 그리고 이제 대형 거울이나 천장 부착물들 그리고 샹드리아 같은 이런 것들도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위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죠. 그다음 이 건물의 방 검측 시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벽, 그다음 천장, 마루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약 90cm 정도의 사각형의 형태로 나누어서 일단 계속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5cm 사각형의 형태로 두들려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요령인 것이죠. 그 다음 문틀이나 창문틀 같은 이런 접합 부분에 있어서는 이 폭발물의 전선이나 그리고 안테나선이나 도청장치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거나 혹은 최근에 수리가 된 지점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양탄자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탄자 밑에도 전선이나 플라스틱 폭발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양탄자 위에 서면 터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들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모든 가구는 전부 다 이동을 시켜봐야 돼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뒤에도 보고 파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의자나 소파나 침구 같은 경우들도 전부 다 찔러 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그리고 탐침으로 이렇게 찔러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다 구멍 뚫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필요하다면 앞침이나 독침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뜯어서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 안의 커튼인데요. 손으로 다 만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 밖에 이상 유무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가 밖에서 보라는 거죠. 고개를 내밀고 그 다음 모든 가구의 문이나 서랍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 공간이나 가구 상하측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고요.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나 스피커 내부도 다 뜯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시계 종소리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거합니다. 이렇게 정시되면 띵띵 울리는 거 있죠. 이거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내부를 확인하셔서 부착 상태나 뒷면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전기 제품, 즉 TV나 VTR이나 라디오나 통신 장비나 혹은 전화기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해합니다. 안에를 뜯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동이 쉬운 소화기 같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주 통로에서는 일단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분해가 될 수 있으면 분해를 하고 내부 검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천장은 사전 일정 간격에 따라서 개봉을 해서 이 사각 지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부 다 천장도 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이나 객식 천장, 객석 천장 같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인원을 투입을 시켜서 일정한 간격으로 전부 다 반복 검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승강기입니다. 이 승강기는 기계 요원과 같이 승강기 내외부를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회시를 통해서 검측을 다 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벽 내부나 혹은 전자통신 장비 등도 원칙적으로 내부 검측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를 다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냉난방기나 배관 파이프 그리고 금속 도관 같은 경우도 분해 점검을 하고 불필요한 부품 같은 경우들은 원칙적으로 청진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제 귀를 대기도 하고 청진기, 의사들이 사용하는 청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변기나 물통 내부 그리고 휴지통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검측합니다. 그리고 옥실 내부의 이 피상태나 그리고 이제 또 거울 같은 거 그리고 화장대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냉온수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행사층의 각종의 전열기나 혹은 난로, 커피포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도록 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거나 가연성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조기 내부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학탄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이 공기 유입구에 위험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철저히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사장 주변의 방송 설비나 혹은이면 전화기 벨 소리 같은 경우들도 소음을 차단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사 직전에 반입되는 물품이나 아니면 휴지통이나 혹은 화분과 같은 이런 부분들 안에는 이렇게 폭발물들이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검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검측이고 전문 검측을 봅니다. 정밀 검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정밀 검측은 보시다시피 전문가가 여기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검측하고는 조금 다른 전문성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저기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방 안의 일정 지점부터 검측을 실시해서 방 주변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일단 검측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벽이나 천장 마루는 말 그대로 이제 50cm 아니 90cm 간격으로 쭉 하라 그랬죠. 그다음 양탄자 같은 이런 부분들은 표면만 보지 말고 손으로 끝까지 눌러보고 가구나 옷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먼지를 털어봐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가구나 이런 문들은 다 열어보고 그리고 비밀 공간이 있는지 여부분들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벽의 두께나 아니면 은폐된 어떤 벽장 혹은 꼴방 그리고 환기통, 다목적 연구, 통로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복도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칠 정도로 꽉 채워져 있는 비품 같은 거나 아니면 물렁물렁한 표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손으로 다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물품하고 좀 부조화스럽다거나 부자연스러운 이런 물건들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안에 전부 다 꺼내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헤드 테이프나 아니면 이제 의자와 연결된 테이블이나 밑부분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행사 시작 전에 전부 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들은 주의 있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비어있는 액자를 전부 다 눌러보고요. 그리고 방 안에 커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 사이, 그리고 그림 뒤에, 금고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측이 요망되는 벽이나 천정, 마루 등의 반대편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후, 좌후 방을 전부 다 검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VF 경호 대상자가 머무르는 방의 옆방, 윗방, 아랫방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검측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 안에 문제뿐만 아니라 행사 지역과 관련된 모든 시건 장치나 혹은 전기 장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봉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전 검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유지 부분을 봅니다. 안전 유지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안전 검사와 안전 점검을 통해서 안전이 일단 확보된 상태를 그 행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안전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장의 주요 핵심 장소나 혹은 주요 설비에 대한 핵심 지역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출입구를 단일화하셔야 되며 대인 대물을 일단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경계를 철저히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직지곳이나 혹은 곡각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순찰을 강화해서 이산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투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보안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출입이 안 되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안전 검측으로서 물적 위해소와 관련된 부분의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검식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검식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식자는 음식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검식 업무라고 하는 것은 VIP 경호 대상자에게 제공이 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그 재료를 사들이는 것부터 운반, 저장, 조리, 제공 과정을 전체를 다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검식이라고 해요. 재료를 구매하는 것부터 가공해서 조리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공이 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조리하는 단계부터 시작한다 그럼 틀려요. 그 재료를 구매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검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있고, 수질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전염병 예방이나 식중독 예방을 하는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검식 활동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가로 1, 2번은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별표가 3개짜리고요. 그 다음 조리를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원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원 특이자에 대해서는 배제를 일단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식재료는 당연히 신선해야 되고 안전이 확인되고 점검이 된 상태로 이용이 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각종의 이 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 열탕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독을 전부 다 해서 도구를 사용하도록 되고, 그리고 주방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생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환자는 거기에 투입이 되면 안 됩니다. 조리를 할 때부터.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경호원이 주방에 입회해서 조리사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합니다. 동향 감시를 하는 것이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에도 일단 조리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 이것도 들어있죠. 그리고 음식물은 전문 요원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경호원이 가는 게 아니고 전문 요원이 투입이 된다. 그리고 음식물 운반에 있어서도 근접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음식물을 경호 대상자에게 마지막 운반이 될 때에도, 제공이 될 때까지도 전부 다 근접 감시가 이루어지고,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료, 즉 식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호 대상자에게 제공이 안 되도록 합니다. 차단이 되도록 되고요. 그리고 VIP 경호 대상자에게 음식물이 제공이 될 때까지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검식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리가 완료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제공이 돼서 식사를 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식 활동이었고요. 그 다음 지리적 유해 요소의 배제 작용입니다. 이 지리적 유해 요소라고 하는 것은 행사장이나 아니면 연도라고 하는 길 주변에 지리적 여건이 VIP 경호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호구 조사를 실시한다거나, 혹은 주변의 치약시설에 대해서 수색을 한다거나, 혹은 위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리적 위해 요소에 대한 제거 활동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특별 방범 신방 활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경호 행사가 임박했을 때는 행사장 연도 주변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범 신방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업소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하러 다니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취약 지역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사장과 숙소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직지고지나 혹은 취약한 어떤 산악지대, 그리고 이제 연도 양측에 직지고지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경호 대상자가 사용하는 비행장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감제고지 등에 대해서 경호가 임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단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리적 유해 요소에 대한 배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로 안전대책 활동, 경호안전대책 활동 혹은 안전검측 활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 때에도 이 부분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교수님들의 경우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이랬는데, 또 일부 교수님들은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실시한다라고 일부 소수하고 있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견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일단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일단 푸시고 이제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문제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을 너무 감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1번 경호 비표 운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비표의 종류에는 리본, 명찰, 완장, 모자, 배지, 즉 배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며 대상과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한다. 맞죠?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이걸 운영합니다. 생뚱맞게 운영하면 다 태가 나잖아요. 그죠? 2번 행사 참석자를 위한 비표는 구역별로 그 색상을 달리하며 식별 및 통제가 용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비표는 사람을 나타내거나 어떤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착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느 구역까지 출입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식별하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나 혹은 출입 구역을 통제하는 도구로도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비표는 모양이나 색상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그렇죠. 멀리서 봐도 쉽게 구분이 되어야만 우리가 경우에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죠. 4번 비표는 행사 참석자에게 초청장 그리고 주차 카드와 함께 행사일 전에 배포하여. 그러니 틀렸죠. 행사일에 입장을 할 때 초청장과 비표를 서로 맞교환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표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주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경호 대상자의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취한 요소 및 유해 물질을 사전에 탐지, 색출, 제거, 안전 조치하여 유해를 가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하는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서 유해를 가할 수 없는 물건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안전 검측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검측이라는 표현 자체의 가장 정확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꼭 교수님들이 이 용어만 쓰고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안전조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합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알아서 또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안전검측 원칙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번 범인의 입장에서 설치 장소를 의심하며 추적한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유해를 가하려고 하는 측 입장에서 생각한다. 1번 맞죠? 2번 점검은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일정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아래에서 위로 간다. 좌에서 우로 간다. 그리고 뭐다? 밖에서 안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3번 점검 요원의 책임 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그랬는데 공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신 중복해서 일부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설정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점과 선으로 실시하되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VIP 경호 대상자가 앉아 있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통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과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경호활동 시에 안전 점측 실시 방법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검측 실시 후 현장 확보 상태에서 지속적인 안전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안전 유지라는 게 일단 안전이 확보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꾸준히 행사 끝날 때까지 보존해 주셔야 돼요. 2번 보일러실이나 변전실, 유류나 가스 저장 시설과 같은 취약 시설은 안전 검측이 필수적이며 행사 시작 전후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게 안전 검측이 이런 위험 시설일수록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3번 설계대 등의 자료를 비교하여 방해 통로, 밀폐된 공간, 천장 내부 등을 세밀하게 검측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보셔야 됩니다. 4번 검측 순서는 경호 대상자의 이동로를 먼저 실시하고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나중에 실시한다 그랬는데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만찬장이나 회의장, 휴게실과 같이 경호 대상자가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로를 중심으로 나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검측 원칙 및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맞는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내부 검측 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확산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려 있고 2번
검측 시 경호요원의 오감은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틀렸죠? 검측 장비도 최대한 활용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오감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검측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랬는데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끝까지 추적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외부 검측 시 침투 가능한 창문, 출입구, 개구부 등을 일단 안전조치를 실시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전문 건축 담당이 실시하는 정밀 검측 기법으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꽉 채워진 이런 비품의 경우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전부 꺼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전부 꺼내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검측이 요구되는 벽, 천장, 마루 등의 반대편도 점검하고 상하 좌우 방은 반드시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맞죠? 3번 방안의 일정 지점부터 검측을 시작하며 방 주변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체계적인 검측을 실시합니다. 그렇습니다. 4번 가구의 문, 서랍을 열어보고 비밀 공간이나 상단, 바닥, 뒷부분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7번 실내 방의 안전검측 순서입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라 그랬죠. 제일 먼저가 뭐예요? 바닥, 그 다음 벽, 그 다음 천장, 그 다음 천장 내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 8번 경호안전대책, 사전안전대책 3대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안전검사, 안전점검, 안전유지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9번 검식 활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1번 사전에 조리 담당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 특이자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2번 음식물 운반 시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근접 감시한다 그랬는데 음식물 운반 시에도 근접 감시를 해라 그랬죠. 2번은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3번 행사 당일에는 경호원이 주변에 주방에 입회하여 조리사의 동향을 감시합니다. 그렇습니다. 4번 음식물은 전문 요원에 의해서 실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전검측, 즉 경호안전대책작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셨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두 문자를 암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는 거죠. 실제 내가 경호원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제가 강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호를 물론 이 부분 듣는 분들 중에는 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하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상상력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두 문자나 이런 부분들로 해소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이해를 해보시고 또 내가 경호원이라면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앞에 여러분들이 실제 경호 수행 절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실제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걸 교수님들이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용어들에 따라서 각각 절차를 똑같이 끊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끊어놓고 다른 용어를 또 쓰셔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자체를 언뜻 보면 굉장히 생소한 시험 문제인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썼던 용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장 가시면 일단 그 내용 자체에 빠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런 용어가 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실제로 경호에 들어갔을 때 본대로 들어갔을 때냐 아니면 선발대로 갔을 때냐 아니면 현장 답사팀으로 갔을 때냐 아니면 그 이전에 사무실에 있을 때냐 그리고 근접 경호에 들어갔을 때의 각각의 역할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봤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황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용어 자체에 익숙하실 필요는 있지만 그런 용어들을 다른 용어로 바꿔서 출제가 되었을 때에도 상당히 이해도를 어느 정도는 구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